옛날 얘기지만은 저 전공의 때는 되게 오래 입원시켰던 시대죠. 거의 실밥 풀고 퇴원할 정도로 한 1, 2주 정도 입원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식도암이라던가 아니면 위암 이런 경우에는 식사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어느 정도 해야 집에 보내고 이랬습니다. 근데 환자가 원하면 더 오래 입원하기도 하고 막 그러셨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런 걸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대학병원으로 뭐 환자가 많이 몰리고 뭐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두 개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대학병원 입장에서 수술 많이 해야 되고 보건당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오래 입원 안 시키고 싶은 거죠. 이게 딱 맞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 정도면 됐다. 그래서 짧게 입원시킬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와 중증 질환 이런 거 해가지고 수가를 새로 만들어줬더라고요. 이번 전공의 사태 터지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병원에서 대부분은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약값 비싸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약값보다는 인건비가 제일 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건비의 대부분은 이제 간호사들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 월급 생각보다 비중이 크진 않아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의사들이 월급을 많이 가져가니까 이게 내 진료비가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사 한 분이 수술로 예를 들면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병동 같은 경우에 3교대 간호사니까 기본 4명이 필요하죠. 접수하는 직원 필요하죠. 수술방에 간호사들도 필요하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출을 계속 발생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수가 구조기 때문에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인건비가 올랐죠. 보통 대학병원, 큰 병원은 노조들이 강해요. 월급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복지나 이런 거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나마 전공의들을 싸게 쓰고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왜냐면 전공의들은 주 40시간이 뭐예요? 88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공의 하나 내보내고 간호사들 그걸 채우려면 간호사 3, 4명 써야 되는데 간호사들이 월급이 더 높단 말이에요. 전공의보다. 연체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수가를 올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전날 입원해서 수술하고 다음날 퇴원. 아니면 이제 성형외과랑 같이 했을 경우는 며칠 좀 더 입원. 뭐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의사들이 이렇게 하냐? 교수님 너무하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입원 기간을 보거든요. 정부에서. 니네는 뭔데 이렇게 환자를 오래 입원시켜? 일부러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짧게 입원시킬수록 그리고 이제 중증만 볼수록 이 대학병원은 정말 3차 의료기관으로서 중환 환자들 많이 보는구나. 니네는 뭐 인센티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암 환자를 주로 수술하는데 가끔 뭐 외과 같은 경우에 치액이라던가 탈장 같은 걸 수술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중증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걸 오래 입원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환자가 나 특수 쓸 테니까 입원시켜줘 해도 교수님에게 약간 부담인 겁니다. 병원 행정에서 연락이 올 테니까 이거 중증도가 80% 넘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점수 깎이고 있다. 응? 이거 어떡할 거냐? 빨리 집에 보내라. 이렇게 연락이 오겠죠. 근데 뭐 누가 잘못입니까? 정책이 이상한 걸,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퇴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오시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새는 실밥도 풀어줘라 이렇게 의료회사에 써갖고 옵니다. 근처 외과 전문의나 산부인과 전문의나 뭐 이런 데 있는 데 있으면 거기서 실밥 풀어줘 하세요.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항암하고 1, 2주 있다 피검사 해보세요. 이렇게 의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니가 집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셨다가 피검사를 갔더니 근처 병원에 암 환자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항암하는데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는 집에 안 가시더라고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빨리 너 원래 다니던 데 가라 뭐 이렇게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못 가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 제가 볼 때 다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이제 정책 짜는 분들도 결국 돈을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정책 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방의학이라던가 이런 거시적인 의료를 다루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어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그 실무를 하던 분들이 뭔가 정책을 짜야 이게 되는데 이분도 의사니까 잘 짜겠지. 이분은 의료 행정을 공부했으니까 잘하겠지. 근데 너무 탁상공론이고 이제 비현실적이라 할까요? 현실 맞지 않는 걸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짜는 게 결국은 이제 결과가 다 미용만 하는 쿠바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의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이게 안 좋다 하는데 대신 의료의 품질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